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금요일 광역형 장사시설 자문위원회에서 1차 공고 실패로 인해서 2차 재공고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 이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재공고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같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재공고 관련해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민 동의 비율을 55%로 이제 내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예. 우선 그 작년에 예. 편집장 집안에 또 좀 상이 그쵸. 있었잖아요. 작년 10월에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고 이제 가평에서 장사를 치렀고요. 그 다음 달 11월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그 충주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두 군데에서 장사를 치러 보니까 확실히 장사 시설이 있는 곳과 장사 시설이 없는 곳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장인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새벽에 돌아가셔서 일찍 그 춘천 쪽에 연락이 돼갖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이제 당진의 가족 봉안당에 모셨고요. 당진으로요? 예, 당진으로 네네. 이제 갔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에 오래 거주하셨고 충주댐 옆에 그 장사시설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 장사시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바로 천성원이라는 봉안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나중에 어머님을 또 대비해서 그 가족당에 아니 부부당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보면 장인어른은 이제 그 화장하는데 한 70만 원이 들었고 또 당진까지 옮겨갔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장사 화장을 하는데 비용은 10만 원이었고 15년 동안 부부당을 이용하는 비용은 모든 비용 해서 50만 원으로 아주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네. 충주에는 그러면 그 충주댐 근처에 예. 그 화장 시설이 있는 거죠? 예. 충주댐 그 화장 시설에서 바로 보면 충주댐의 그 조망이 보이고요. 거기가 원래 이제 충주시에서 산을 하나 넘어오는 곳인데 그 반대편은 원래 사과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충주의료원이 그 중턱에 아주 크게 들어왔고 4차선이 되면서 그 옆에 카페가 쫙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로 이제 장사시설이 들어와서 그 장사시설은 이제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지역 청년회나 새마을회, 부녀회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나 그 아버지 장사 치르면서 제가 이제 그 화장하는 동안 밖에서 봤거든요. 연기가 나는지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시설이 깨끗해서 아주 치르긴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집안 사정이 있으셨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 이 가평군 지금 장사시설과 네. 관련해 가지고 좀 또 어려운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1차 유치 활동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70% 동의를 통해서 세 군데의 유치 신청을 받았었죠. 예, 상면 봉수리, 그다음에 복장리, 그다음에 가평읍의 계곡리를 받았고요. 그 상면 봉수리의 경우는 이제 세대주 기준 70%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 보니까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네. 이제 복장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마을 간의 갈등, 그다음에 그 복장리 주민들한테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철회를 했고 계곡리는 뭐 계속해서 결국 용역까지 받았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가 그렇죠. 걸려서 입지 조건이 걸렸죠. 타당성이 부족해서 예. 네, 그 탈락을 입지 했죠. 조건이 이제 이거는 2차 공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30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평 종합운동장이 한 3만 천 제곱미터가 돼요. 네. 그거 한 9개 정도를 그렇죠. 모아놓은 뭐, 전체 범위가 돼야 되고요. 뭐그 어바웃으로 하면 10배 정도 되는 예, 예. 규모.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제 시설물을 들어가는 가용 시설이 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종합운동장 지금 두 개, 그 트랙 말고 전체 이렇게 그렇죠. 밖에 네네. 테두리 있는 그 두 개 면적이 지금 광역 장사 시설로 들어갈 그 면적이거든요. 이제 계곡리는 그게 첫 번째 그게 부족했고 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 그다음에 진입로 협소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결국엔 이제 계곡리조차 이제 탈락하는 해서 지난주에 2차 재공고를 내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가평군에 과연 장사 시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혐오 시설 예. 로 대표되는 시설인데 이제 가평군에 그동안 지금 저희 장인어른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장사 시설이 없어서 원정 그렇죠. 하고 있는 그 다음 시설이지 달에 또 않습니까? 아는 지인분이 상을 치르셨는데 그때는 춘천에 자리가 없어서 결국 인제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평에 한 달에 지금 제가 작년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한 달에 한 47분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월 40. 예, 7분 네네네. 정도 네. 돌아가시는데 장사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원정을 다녀야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힘은 힘대로 들고 저는 우리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평에 장사 시설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은 다들 이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의 장사 문화가 이미 바뀌었다고 봐요. 그쵸, 이제. 예. 화장 문화로. 그렇죠. 지금 작년 2020년 말 기준으로 90%가 넘는 하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장사 문화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 이게 혐오 시설이다 이런 이제 의식이 팽배한데 과연 이거 혐오 시설일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면 조정면 반대 대책위원이나 위에나 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내거는 게 관광가평의 명성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야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터부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다 그 산에 묻는 이런 장사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공간도 부족하고 벌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도시마다 큰 도시들은 대부분 장사 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춘천도 수십 년 동안 학곡리에서 그 화장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저기 남춘천 IC 부근 남산면으로 지금 동산 이전 아주 예쁘게 거기 저희 장인어른 가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도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거기서 나와서 한 100m, 200m 나오면 바로 또 상가들이 쭉 있더라고요. 뭐 한우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전에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 그런 거에서 문화가 바뀌어서 장사 시설은 혐오 시설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필요 시설이 아닐까. 그리고 대부분 장사 시설들이 우리가 딱 어떤 도시에 들어왔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산속 깊숙하게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지나 수목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시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굴뚝이 이렇게 보여서 네.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환경 그 규제가 워낙 심해서 굴뚝 자체도 없고 제가 이제 밖에서 봤는데 뭐 연기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학곡리 제가 그 옆에 학곡리 군부대 그 군견부대가 있거든요. 제가 수의관 했을 때 저희가 겨울에 거기 이제 혹한기 훈련을 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예전에는 그런 게 규제가 덜해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냄새부터 이게 엄청 심했는데 요즘 그 장사시설 화장장의 그 시설들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필요 시설로 받아들이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좀 더 우리가 추구하자. 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광역형 장사 시설에서 추구하는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그 화장 비용을 낮춰주고,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현지는 아예 면제를 해주고, 또 현지 분들한테는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인센시브를 주고, 인센시브를 그다음에 주고 있고요. 그 봉안당들이 위치하게 되면 그 뭐 4개 도시가 지금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봉안당에 계속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그 근처의 상권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 이제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제 그건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가평군의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 또 경제성은 또 좀 짚어본 것 같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또 설문조사를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 가평에 관광을 오는 분들께 과연 화장터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게 혐오 시설로 인식될 것인가? 그게 만약에 지금 뭐 음악 옆자리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다들 좀 꺼리겠지만 그 위치들이 다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시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다녀본
그 화장장들은 그런 혐오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 안산, 뭐 네. 안성, 또뭐 용인, 네. 뭐 여주, 또 기타 이제 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느 곳을 가봐도 요즘은 다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도 수려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시각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맞죠. 상당히 많이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1차에서 드러났던 이런 문제들과 루머를 2차 재공고를 통해서는 얼마나 그 소구할 수 있을지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1차 때 지금 그 나중에 퍼센테이지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퍼센테이지를 낮춰놓은 거는 군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2차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긴 했지만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문제도 다시 또 네, 다뤄보도록 짚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강력형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하루에 장의차가 100대씩 온다. 네네네네. 그 소문이 났던 동네는 그 무슨 석재 그 골재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가 지나다니는데 그러면 장의차가 이제 100대 그거 끝나니까 장의차가 100대씩 돌아다닌다. 또 뭐 계곡리가 되면 가평읍을 장의차가 100대가 지나간다. 복장리가 되면 이화리 산유리 뭐 이쪽에 다 장의차가 100대 지나간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계산해 보셨죠? 100대가 안 된다는 거. 그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예.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 100대란 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광역형 장사 시설을 하면 보통 6기 정도의 화장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번에 6기를 다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화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30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냉각에 들어가는 시간이 30분에서 그렇죠. 보통 네.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6기가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충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게 3번, 오후에 3번 정도, 6번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66에 36, 뭐 최대 잡아도 한 49 정도 또는 많으면 59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또 이렇게 항상 풀로 가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 15에서 한 29 사이 30 정도? 네, 예. 그렇게. 네.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장의차 100대라는 건 조금 이렇게 좀 가장돼서 아 많이 온다 장의차가 돌아다니는 게 이제 보기 싫다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과 또 추진위에서는 알고 있으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부분이 좀 약했어요. 네. 들이 계속 불신들이 쌓이다 보면 네. 전반적으로 군의 신뢰도를 계속 추락시켰던 문제가 네. 좀 많이 있거든요. 루머와 합쳐져 가지고 네. 이 루머와 군의 소통의 부재가 결국 이게 눈덩이처럼 결합되어서 불어나서 상당한 불신을 지금 갖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불신의 덩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도 염려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대책위가 가평군 전체에 그 화장 시설을 반대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광역 시설만 반대하는 반대하는 것인지 또 단독형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지금 명확하지가 좀 않은 거죠. 예, 아직 뭐 이렇게 제가 그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도 들어보면 어떤 명확한 하나의 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선은 첫 번째 우리 마을은 안 된다. 광역형은 안 된다. 근데 단독형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보를 받으면서 그 반대 대책위원회 속에 계신 분께 그 환경적인 부분과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그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거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 이런 루머를 통해서 반대하고 하다 보면 그 반대 대책위의 정체성이 의심받게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환경 문제는 아마 이게 환경적인 제한이 워낙 요즘 까다롭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충주는 거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 지역이거든요. 충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물이고 서울에서 매년 일정 부분의 그 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충주는 바로 옆에
충주댐 바로 옆에 그게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상하수도를 이렇게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식당이 있긴 하지만 그 뭐 가봐서 알지만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가서 커피 정도 기다리는 동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그 이렇게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예상하는 그런 그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감시하고 또 이렇게 이제 취재해서 저희는 뭐 그 자그마한 비리가 있다 그러면 밝혀내겠다 그렇죠. 하는 약속을 드리는 예. 것이고 다만 이 광역형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이 유치의 필요성 예. 이거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 반대 대책위의 그 소통은 좀 상당히 부족하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반대를 하는데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단독 화장장을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단독을 좀 알아보니까 또 이제 군에서 이제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 그래서 광역을 지금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유치 활동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이 1차 유치 활동에서 드러났던 그런 그 입지 조건 문제도 중요했지만 사실 봉수리나 가공리는 저희가 예상컨대 그 신청을 해도 입지 타당성에서 그 불합격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면적부터 네, 가용 일단, 면적이 네네, 나오지 않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군은 좀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팜플렛이라든지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군 자체 또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 주 12일부터 18일까지 또 이제 각 읍면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할 거고, 그거는 또 1차 때 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뭐랄까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형식을 취한 건 맞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팜플렛도 만들고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의장단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건 의장님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군수님이 됐던 담당자가 됐던 어떤 토론 형식을 빌리던 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던 그런 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창구들을 만들어 놔야지 이런 루머들도 조금 가라앉을 거고 어떤 신뢰를 좀 쌓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상당히 고생하는 건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이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저희 현 시대가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 복지 이런 정책들도 다 마케팅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료를 얼마만큼 잘 전달해 주느냐, 그래서 잘 또 피드백 받아서 그걸 또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업의 그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루머 중에 하나가 군수님과 언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많이 대두가 됐었죠. 그렇죠. 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모 채널에서 너무 강력한 장사시설에 대해서 거의 뭐 15일 계속 나오니까 자기도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인다.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라 하면 반감이 생기듯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피로도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군수님과 언론 간의 어떤 유착까지도 의심받는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 많이 돌고 루머가 있죠. 상당히 많이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은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도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인센티브 문제 마을에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의 불만은
반대하시는 주민들, 일반 주민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왜 돈 가지고 군이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하려고 하느냐. 예. 그리고 이 돈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마을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어떤 불만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전체 인텐시브 규모가 한 400억 정도 네. 되고요. 네. 그 마을 자체에 120억, 그다음에 그 면에 120억, 그리고 나머지 2km 반경에 있는 꼭 그런 식으로 이제 4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장사시설이 위치하는 뭐 아시겠지만 위치하는 그 동네는 그 장사시설과 관계된 편의시설의 운영권을 다 전적으로 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현금이 즉각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즉각적인 현금적인 보상이 아니니까 이게 크지 않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인센티브 부분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그 상당한 금액으로 또 보상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또 미래 먹거리와 또 관련돼 있고.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또 도지사님 얘기하겠는데 특별한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그럼요. 이 이건 인텐시브인 거니까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그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불편함의 감정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을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맞다. 그렇죠. 만약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장사시설 앞에는 또 새로운 상가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형성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네네. 무슨- 왜냐면 가려면 꽃도 이제 사야 되고 갔다 나오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또 해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그렇죠. 또 돌아가고 하는 길에 또 관광을 가평에서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겠죠. 예. 관련해서 지금 이 관광 가평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이 된다. 그래서 가평의 경쟁력인 관광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거 조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한번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이 반대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어떤 시설을 들어오게 하려면 항상 가장 먼저 반대의 1번이 뭐냐면 자연환경이 좋은 가평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자연환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관광 가평이 망가진다. 이건데 저는 그 논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그걸로 유입되는 인구, 그다음에 그렇죠. 인구 유입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죠. 그쵸. 뭐 예. 또 그 요양병원이 예. 또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이 관광병이 먹칠을 한다. 그러면 여러 도시들에 지금 웬만한 C급들은 화장장이 다 있는데 그 도시들은 그러면 다 그렇게 불리는지 좀 그게 조금 그래서 타지 자체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새로운 녹지 또 그 자연 경관에서 좀 더 인위적이지만 또 조금 더 시각적인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녹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자연은 네네네. 뭐 그대로 뒀을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가꾸고 또 사람한테 유용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그게 화장장을 통해서 오히려 가평의 자연 경관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평을 안 오시던 분들도 혹시 장사시설 때문에 왔다가 가평 너무 좋다. 너무 좋구나 주변 경관이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장례식 때문에 왔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을 또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또 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을 통해서 네. 또 이게 규모나 이게 가평의 단일 사업으로서는 꽤 큰 규모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한 유동 인구가 발생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타지 자체에 이 정도 규모의 유동되는 인구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설을 통해서 진입하게 되는 도로, 그 도로변 주변으로 형성되는 그 상권,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 가평의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연계가 된다면 아니라 반드시 연계해서 그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네. 과정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명절이면 뭐 추석이나 설날에는 반드시 거의 다
그 찾아뵈러 오니까 봉안당에 있으면 왔다가 온 김에 가평에 뭐 계곡에 펜션을 예약해서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충주 쪽도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 그 근처에 펜션도 많고요. 거기 미리 펜션을 예약하고 본인 예. 뵙고 저는 이제 집이 이제 본가가 원래 충주니까 이제 거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저도 가면 거기서 소비를 하고 오니까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이제 갔다 오면서 뭐 보통 집에서 밥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식당 나가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이게 또 그 충주 사람이 가서 이제 소비를 해주는 입장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뭐 도로 부분, 상권 부분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는 예.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평에 새로운 관광 상품 하나 만들어낸다. 예. 저희가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필요한 시설을 기왕이면 예. 인센티브도 좀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을을 살려내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 개발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예. 상당히 지금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런 갈등도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놈들 이거 광역형 장사시설을 무조건 드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의심할 수 있는 그럼 지금 사실 저희의 오늘의 내용은 그렇죠. 뭐 마지막에 다 얘기하긴 하겠지만 네네네네. 사실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무조건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시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의 모든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그 주머니 안에 10개 이제 공을 넣어놓고 3개 당첨이 될 수 있는 7개에는 꽝을 써놓고 3개에는 이제 다른 색깔을 해서 네. 뽑으면 이제 상품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기자님하고 저가 이제 차례대로 뽑는다고 하고 뽑은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뽑으면 먼저 뽑는 사람이 좋을까요? 나중에 뽑는 사람이 좋을까요? 먼저 뽑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개 중에 3개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항상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 손에 들어있는 물건 보지만 내가 놓치는 부분을 보지 못하거든요. 수학적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이나 두 번째 사람이 뽑을 확률은 같습니다. 확률은 같다. 예, 그러니까 뭐 혹시 먼저 뽑는 게 유리하지 않다. 예, 제비 뽑기를 하면 달려들지 마세요. 그 제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확률은 똑같습니다. 제비가 다 그 당첨 제비가 뽑혀 나가는 순간 이제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 전에는 다 똑같습니다. 수학적 계산. 이가 예. 왜 나왔을까요, 이게? 예. 그 1차 때 70%의 세대주의 동의. 그러면 30%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55%는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편의 45%가 찬성을 하지 않거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이 45%를 더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공고기간이 50일에서 60일로 늘었거든요. 여러분. 네, 그렇죠. 저는 60일로.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차라리 그럴 거면 이 퍼센테이지율을 80%로 올려서 반대 비율을 낮춰서 조금 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에 조금 쉽게 유치를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참 55%? 참 어떤 고민의 해석이 나왔는지.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사실 어제 제가 이 재공고 이야기를 사실 저희는 이제 군의 보도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중계 비슷하게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놀랬고 아직 군수님께 보고되기 전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55%로 낮춘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절차의 좀 간소화, 그리고 코로나 전국, 그리고 비거주 주민의 어떤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70%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낮춘 것은 그러려면 55%가 아니고 그냥 51%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는
60%, 65%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그래요. 군에서 추진위원회에. 근데 이제 추진위원회의 과정에서 뭐 51%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 좀 사실 그러게요. 저희는 좀 저는 이 심각하게, 55%의 의미는 51%는 55%는 4%고 그 정도면 뭐 오차 범위나 오차 범위네. 무시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네네네. 51%나 55%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럴 거면 공고기관이 60일을 눌렀기 때문에 좀 낮춰주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60%, 네. 60% 네네. 정도 네. 때는 좀 했으면 결국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줄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좋은 거 편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의율을 낮추지 말고 그냥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럼 더 신뢰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오히려 갑니다. 말씀하신 거는 그 동의하는 주민의 명분을 쌓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비율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죠? 네. 오히려 명분을 쌓으려면 그렇죠. 그런 힘듦을 예상해야 되겠죠. 만약 80%를 올리면 70%도 힘들었는데 80%는 신청한 마을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신청하는 마을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단계들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원래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은 나중에 하는 거고 어려운 공부를 먼저 해놓고 쉬운 공부는 나중에 하듯이 조금 어렵게 해서 이렇게 뭔가 넘어가서 국민들한테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조금 원활하게 되었으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기보다 명분 있는 어려운 길을 가야만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도 없고 또 추후에도 우리 뭐 모두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절차의 간소화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네. 명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후에 뚫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군수님 지금 공약 사업이라고 지금 네네네. 1차 안 돼서 2차까지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뭐 유튜브 채널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장사시설을 꼭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한 번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동안 우리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본인이 힘드시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면 언론이 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을 계속 많이 마련해놔야 되는데 언론과의 브리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서 예.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거든요. 작년 그 장마 풍수회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하면서 한번 그때 군수님이 브리핑 한번 하시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없으셨죠. 거에 대해서 네, 네. 브리핑 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이거는 그 뭐 반대 대책위원이 있을 정도로 위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의 요지가 엄청 큰 건데 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인 군수님 또 추진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반대가 있든 무리하게 해서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55%가.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51%나 55%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럼 이거는 반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겠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앞전에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은 네, 이런 다 것들 무시한 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루머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증명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무리한 사업이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가평 곳곳에 벌어져 있는 이 무리한 사업들이 또 하나의 무리한 사업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무리한 사업 때문에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런 게 또 제2의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많이 좀 걱정이 되고요. 정말 진심으로. 또 하나는 그 편집장이 생각하시기에 예. 저희가 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좀 명분과 실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1차 때 했던 70%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급 기간이 열흘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 실패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공고를 내면서 그 과정에 1차 때 실패했던 요인들을 짚어서 2차 때 실패하지 않도록 하다 보면 또 70%의 동의율을 얻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60%, 뭐 65%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한 5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좀 축약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바라건대 좀 이런 내용들이 잘 좀 반영되어서 재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박수받고 예. 칭찬받으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어서 예.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반대 대책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쟁으로 예고가 되어 있죠. 예. 뭐 이제 뭐 험한 말도 좀 들리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건데 뭐 군수님이나 추진위원장님 또는 반대 대책위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바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가평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너희는 반대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가 아니라 예. 함께 조율하고 부딪혀서 또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 최선의 그 대책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뭐 100% 만족을 시킬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런 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예. 55%의 의미는 이건 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좀 공격적인 선전포고라고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오해 소재 다분하다 이게 네. 너무나. 네. 오히려 그냥 70%를 유지하고 그 공고 기간이 늘었으면 그냥 70% 유지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화장 장사시설, 광역형 장사시설 재공고에 대한 저희가 그동안 1차 때부터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참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그동안의 문제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 네, 정답은 아니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좀 어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이 같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취재하고 얘기 듣고 의견 수렴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자님. 네. 예. 이상 가평 팩트에서 전해드리는 장사시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